제가 북한에 살 때는, 그리고 뭐 중국에 살 때는 뭐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 2번? 많이 씻어봤자 한 3번? 저는 12살까지 칫솔도 없었어요. 막 그때 어린 나이에 남조선 애들은 때가 많나? 그래서 맨날 씻나? 우리는 때가 별로 없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탈북 고인물, 이제 한국 20년 차 된 장명진이라고 하고요. 성별은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그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셨나요? 제가 고향에는 한 10몇 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신분이 있었고, 제가 있을 때가 이제 고난 행군이라 해가지고 좀 진짜 어려웠어요. 이제 제가 첫 기억이 1994년 이제 부엌에서 어머니랑 뭔가 감자를 삶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러세우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귀 쫑긋해가지고 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김일성이 죽었다고 장관님이 이제 서거하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표정이 엄청 심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라가 괜찮겠냐, 막 이런 막 걱정 어린 얘기를 하고, 그게 제 첫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시가 기울면서 뭐 얘기하면 긴데, 제 첫 기억은 1994년 크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가 이제 90년 중반부터 후반인데, 뭐 흔히 다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평양에서 제일 먼, 제가 살던 지역이 함경도인데 평양에서 제일 먼 지역부터 이제 배급을 점차 끊었거든요. 그 김일성 죽고 나서 그 한 가을 일인가 그때부터 배급이 거의 잘 안 나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을까요? 배급을 안 주면, 배급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배급 안 주면 굉장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뭐 훔쳐 먹거나 뭐 방법이 몇 개 없는데, 아버지는 이제 평생 군인이어가지고 장마당이나 이렇게 뭐 장사에 그런 소질이 없었고, 어머니도 똑같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해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배급이 딱 끊기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한 달 한두 번 꼭 이제 뭐 친척이나 친구 이런 아는 사람들 지인한테 음식이나 돈꾸러 엄청 다녔죠. 근데 그게 똑같이 어려우니까 이제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제 저랑 어머니를 보면서 큰 죄를 진 것처럼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도 뭘 팔아야 되니까, 북한은 흔한 게 이제 탄광이거든요. 이제 석탄 주우러도 다니고, 전화할 때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석탄 한 5kg, 10kg 주워가지고, 그게 이제 좋은 탄이면 이제 뭐 강냉이나 감자를 쉽게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좋은 탄이 아니면 뭐라도 뭐 장마당 가면 바꿔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바꿔 먹으려고 이제 하루 종일 석탄 캐가지고 막 주워가지고 장마당에 무조건 뭐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많죠. 실례지만 탈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탈북한 연도가 1998년인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한 앞집이 굶어 죽고 뒷집이 굶어 죽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굶어 죽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음식도 구하러 며칠 집 비우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도 되게 몸이 안 좋았고 동생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뭔가 그런 날 있잖아요. 눈 딱 떴는데 오늘은 되게 쎄한 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이 뭔가, 동생이나 어머니나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하면 뭔가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무작정 이제 강냉이 밭 찾아 들어가서 강냉이 훔쳐먹고, 강냉이 몇 개 훔쳐가지고 이제 나오다가 제가 군인한테 걸렸거든요. 군인이 막 그 강냉이를 놓고 가라고 막 이렇게 막 처음에 막 좋게 얘기했는데, 제가 듣지 않고 군인이 나중에 막 소리 지르고 화냈는데도 제가 그냥 강냉이 몇 개를 가져가겠다 이제 겨드랑이 끼고 있었는데, 뭐 그 상황에서 인민군이 제 머리를 쳤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맞고 기절해서 눈 뜨니까, 그래도 군인이 착해가지고 저를 뭐 병원 데려다 주고 강냉이 몇 개 더 꺾어가지고 제 가방에 넣어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신나게 머리 터진 상태에서 이제 집까지 뛰어와서 뭐 강냉이 가마에 삶아 먹고, 이제 동생이랑 이제 어머니가 좀 그나마 이제 생명 연장을 했는데, 뭐 그런 비참한 거를 아버지가 며칠 만에 집에 와서 보고, 진짜 이 나라엔 답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우리 집안도 그냥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무작정 이제 두만강에 건너서 탈북한 거죠. 저는 12살이었습니다. 뭐 어린 나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12살이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봤을 때 되게 어린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뭔가 생사가 왔다 가는, 그렇게 뭔가 하루하루가 서바이벌이라서 어린 나이 이런 생각 안 들고, 뭔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았나? 하루하루가 치열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만큼 제가 열심히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뭐 걱정이 없거나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뭐 먹고 자고 이런 게 흔히 뭐 사는 모습이 비슷하면 뭐 그렇게 살겠는데 뭐 앞집도 굶어 죽고 반 친구도 굶어 죽고 제가 어린 나이 봤을 때도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맨날 들려오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끼라도 배부리 먹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던 뭐 옆집 뭐 마구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뒷집 할머니가 영양실로 돌아가시고 하니까 아 진짜 배불리 한 끼 먹고 죽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진짜 세상이 험악하구나 힘들구나. 10살 뭐 9살 이래도 음식이 귀한 걸 알고 이 그 음식 구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걸 알아가지고 그 나이 때도 그냥 하루하루가 사는 게 뭔가 벅차다 힘들다 그런 걸 느끼면서 산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느끼면 안 될 걸 좀 일찍 느낀 그래서 진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그때가 제일 빡세게 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탈북을 하시면서 같이 나오신 건가요? 그쵸, 예. 혼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제가 두만강 딱 갔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강 주변에 가면 이제 뭐 겨울에도 풀 좀 있고 뭐 나무 좀 있고 해가지고 멀리서 달빛으로 봐서 멀리서 봤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근처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이제 시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들고 뛸 때만 해도 브로커 이런 게 개념이 없고 담배 한두 갑 분이나 찔려주거나 아니면 진짜 생몸으로 뛰거나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워낙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브로커 끼고 뭐 이렇게 뛸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생몸으로 뛸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뛰다가 생몸으로 뛰다가 군인한테 적발돼가지고 이제 AK-45에 맞아서 그 시체를 겨울이면 이제 땅 파기가 빡세니까 이제 다시 이제 강기슭으로 가져와서 봄 되면 땅이 좀 녹으면 땅 파가지고 그 시체들 몇 식구를 이제 매립하려고 그래서 시체를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강기슭에다가 그런 시체를 제가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각했어요. 그러면 물은 북한 살면서 아 힘들고 뭐 굶어 죽고 이런 거를 뭐 그 죽음이 좀 어찌 보면 일상이었는데 실제 이제 시체를 그렇게 막 10개 20개 보니까 아 걸리면 좀 있으면 여기 우리도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좀 피부로 느낀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그때 탈북을 이제 저희 가족 네 가족 했는데 진짜 운 좋게 안 걸려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강을 건너셨잖아요. 건너서 그러면 중국에서 계속 계시다가 오신 건가요? 두만강을 건너고 호흡을판 이제 아버지가 뭐 솔직히 뭐 걸으라면 걷고 뛰라면 뛰고 해가지고 뭐 아버지도 탈북 후 처음이니까 정신이 없죠. 산 이런 데를 계속 한 몇 시간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길 같은 길이 나왔고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더라.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됐다 해가지고 그 가니까 뭔가 허름한 그런 초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중국도 이제 뭐 농사나 이런 거 하면 정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허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허름한 데 있으니까 아버지가 미리 좀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 아침 되면 차 가지고 우리를 피워가러 올 거다. 나중에 아버지 친구의 뭐 친척이었나 해가지고 아버지랑 좀 얼굴 텄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데리러 온 거죠. 데리러 와가지고 연변 가서 뭐 밤새 들고 뛰고 하니까 뭐 정신이 없죠. 뭐 탈북 성공했던 안도감에 좀 잤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온 가족이 마룻바닥에 우리 반겨주는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자고 탈북 성공했다는 그 안도감에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진짜 밥 2통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 가정집이 아니라 무슨 식당에서 하는 그런 큰 밥통에 2밥통하고 김치찌개 뭐 해가지고 어쨌건 진짜 우리가 많이 먹을 걸 알고 그 집에서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저희 네 가족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한 30인분 한 40인분 몇십 인분을 했는데 제가 진짜 다 먹었거든요. 뭐 김치나 해가지고 뭐 그 집에 뭐 있는 거 다 먹었거든요. 또 먹고 또 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적 없이 떠났잖아요. 뭔가 어디 뭐 어느 나라 가서 뭐 베트남,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국경 걸쳐서 대한민국 오겠다 이렇게 대한민국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기술도 없고 뭐 없으니까 뭐 그냥 늘 하는 말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식당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깃집이면 아버지가 불 나르고 어머니는 뭐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야 집세도 내고 먹고 사니까 그런 걸 엄청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대충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꼭 중국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이제 이게 다른 세상이다 이거를 좀 뭔가 인식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를 좀 어찌됐건 좀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집에다가 돈을 붙이는데 우리는 불법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통장이 없으니까 그 주인 아줌마 쪽으로 이제 입금을 시켜줬나 봐요.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닌데 그 큰 돈을 우리한테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안에 찌른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운 나쁘다 해야 되나? 운 좋다 그랬나? 아버지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북송 당하고 저희 또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동생이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또 다시 재탈북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느낀 거죠. 아, 배불리 먹는 것보다 나라 없는 사람이 크구나. 이제 뭐 아파도 이래도 뭔가 이 나라에서는 답이 없고, 뭐 저랑 동생도 공부도 못하고, 아 진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아픈 몸도 치료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미래를 봤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남조선에서 우리를 받아준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오게 마음 먹은 거죠. 그러면 잘 모르셨겠네요. 한국이 어디인지. 남조선을 어떻게 배우냐,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학교 가서 배웠는데, 남조선은 못 살고 굶주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옛날 흑백 영상 보여주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고, 통일되면 걔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고, 저도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나중에 통일되면 지금 제가 먹는 이 감자를 절반 나눠서 이제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옛날 영상 보여주면서 진짜 남조선 진짜 못 산다고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진짜 나중에 통일되면 이 남조선 애들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저희 집 강아지도 감자 안 먹거든요. 아버지를 이제 다시 만났고 방법이 없으니까 라디오를 계속 들었어요. 중국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에 저희처럼 어렵게 지내는 이제 탈북민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뭐 세 가족, 네 가족이 힘들게 있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한국으로 좀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공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지냈고 힘들게 지냈고 숨어 지내고 북송 한번 당해가지고 난 몸도 아프고 해가지고,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저희 사연을 구구절절 쓴 거죠. 근데 거기가 채택이 된 거예요, 저희 가족 사연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의 단체에서 도와준 거죠. 자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단체에서 이제 국정이나 연결이 됐겠죠. 이제 뭐 해가지고 은밀히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체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 기관에 통해가지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저랑 동생은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한두 달 뒤에 어머니랑 또 아버지도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진짜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이면 날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로 올 수 있었는데, 3년 동안 저희 가족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그렇고 뭔가 시대 빠지게 뭔가 뭐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이래도 되나? 이 맞나? 이런 그런 수많은 일들을 계속 당했는데, 뭔가 좋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뭔가 1시간 반 만에 날라오니까 비행기 타고, 뭔가 어린 나이에도 되게 허무했어요. 아니 이렇게 금방 올 수 있는 나라를 우리는 뭐 했지? 그동안 공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15살이었거든요 그래 억울한 게 제일 컸어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아 진짜 억울하다. 상황이나 환경이 하루아침이면 뭐예요, 그냥 반나절 만에 바뀌니까 그때 진짜 억울했어요. 한국에 처음 이제 도착했을 때가 2000년 8월이었고, 그때는 이제 국정원에서 3개월 이제 조사받고, 하나원 갔었던 그때도 3개월 이제 교육받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총 이제 하고, 대한민국 이제 땅에 나왔을 때가 2001년 1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나와본 거죠. 국정원에는 너무 뭐 기억나는 게 많은데, 일단 형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뭔가 뭐라 그래야 돼? 뭔가 영화에서 봤던, 그때는 제가 홍콩 영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홍콩 배우같이 이제 정장 입고 멋있는 형님들이 계셔가지고, 와 진짜 한국 남자, 남자들은 이렇게 원래 잘생기고 멋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북한에 살 때는, 그리고 뭐 중국에 살 때는 뭐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 2번? 많이 씻어봤자 한 3번? 샤워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샤워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목욕이죠. 아니 샤워 시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려고 그러면 물 데펴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어머니랑 이제 다 이제 온 가족 모여가지고 막 등도 밀어주고, 저 씻고 뭐 동생 씻고 해가지고 여러 명이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슨 생일이나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렇게 큰 그런 연중 행사 아니면 씻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제 기억나는 건 아버지 칫솔이 있었고 어머니 칫솔이 있었고, 저는 12살까지 칫솔도 없었어요. 왜냐면 뭐 먹어야 이빨에 끼지. 그리고 믿질 않는데 진짜 없었어요. 칫솔도 없었고 샤워도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때도 뭔가 기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머리 3일만 안 감으면 기름져가지고 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먹지 못하면 그런 기름이 안 나와요. 냄새 잘 안 나고, 잘 먹어야 냄새도 나고 기름지잖아요. 되게 충격 먹을 수 있는데, 피디님 내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샤워도 진짜 안 했고 목욕도 진짜 안 했고, 양치는 뭐 양치야, 양치는 사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국정원에 가니까 아니 저녁마다
그 형이 계속 와가지고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아니 무슨 저녁마다 샤워를 해서 처음에 샤워하자 가지고 하고 다음날 또 샤워하고 세 번째는 화가 나서 원래 이렇게 샤워를 자주 합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냐 빨리 샤워하라 가지고 뭐가 어제도 씻고 그제도 씻었는데 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샤워기만 살짝 틀고 한 3분 있다 5분 있다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무슨 맨날 씻으래 말도 안 돼. 그래서 막 그때 어린 나이에 남조선 애들은 때가 많나? 그래서 맨날 씻나? 우리는 때가 별로 없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얘네가 때가 진짜 많구나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 얼마나 때가 많으면 맨날 씻고 이렇게 진짜 더럽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더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랬어요. 진짜 얘네 진짜 더럽다 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씻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못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드셨나요? 저희가 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국정원 형님들이 저희 방에는 저랑 동생 방에는 저녁마다 과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새우깡이 됐던 뭐 가장 이름 잘 기억 안 납니다. 감자 스윙칩이 됐던 뭐 그런 과자가 너무 맛있고 뭔가 간식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밥도 못 먹는 그런 세상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간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간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녁 먹고도 이따가 형님들이 간식 주겠구나 해가지고 과자 주겠구나 해가지고 과자 오늘은 무슨 과자 맛이 들어올까 이런 기대가 있고 그리고 제일 기억 남는 게 이제 형님들이 그 과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아침 햇살을 줬거든요. 하얀 그 아침 햇살을.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는 뭐 콜라 사이다를 먹어봐서 그거는 무슨 맛인지 알겠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나이에 아침 햇살을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누룽지물? 뭐 숭늉? 뭐 이런 그런 답답한 그런 걸 먹다가 그 아침 햇살 그 뽀얀 그 아침 햇살을 먹는데 진짜 그때 막 좀 오버하면 진짜 탈북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아침 햇살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들이 챙겨주는 그 과자와 음료수가 너무 좋았어요. 예. 뭔가 제가 이민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5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해서 그 4학년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4학년들이 진짜 많이 컸는데 지금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진짜 개초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걔네 신발끈도 잘 못 먹고 제 기억에는 진짜 열받네. 아무튼 그렇고 걔네가 막 코를 흘려요. 애들이 시골 애들이라서. 그래서 애들이 막 코 흘리면 막 코 닦아줘도 기억나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다녔죠.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제 사춘기도 지났고 이제 15 뭐 그때는 한참 자기가 어린이라 생각하잖아요. 다 컸는데 뭔가 초등학교 4학년들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수업 들으니까 너무 좀 당황했죠. 정원 나오고 하나원 나와서는 나중에는 초등학교는 6학년 잠깐 다니다가 중학교부터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한 거죠. 제가 16인데 14 중1 다녔거든요. 그래서 2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형이고 오빠죠. 2살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서울말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누구 봐도 서울 사람인데 서울 남자인데 그때만 해도 말투가 굉장히 격했죠. 싫다, 먹자, 가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함경도 그냥 무슨 그런 오리지널 함경도를 써가지고 애들이 좀 극혐했어요. 형, 저 오빠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온 거도 알지만 좀 친해지려고 저한테 뭐 지우개를 빌려주려고 그러면 싫다 이런 거죠. 네가 왜 나한테 지우개 빌려주니? 나도 필통 있는데 이런 많이 들어 싫다 그러고 뭐 그 나이면 애니메이션 다 알잖아요. 오빠 뭐 짱구 알아? 뭐 도라에몽 알아? 하면 모른다. 그게 뭐니? 뭐 이러니까 쟤 좀 바보구나. 말투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여자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막 그렇게 맨날 모른다 하다가 어느 날 그 짝꿍이 얘는 애니메이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럼 역사는 알겠지 해가지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 혹시 간디 알아? 하는 거예요. 근데 간디는 누가 들어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좀 친해지려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혹시 그 간디는 나 안 돼? 하고 물어봤죠. 혹시 옆반 친구인 줄 알고 누가 사람 이름이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친구는 나 안 돼? 하고 물어봤죠. 그때부터 걔가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쟤는 진짜 바보다. 북한에서는 바보. 초반에는 진짜 그런 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뭐 모르니까 뭐 그렇게 지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면 뭐 남학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축구하고 농구. 근데
저는 키가 작으니까 농구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애들이 공을 차는데 너무 공이 차고 싶은 거예요. 껴주질 않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공 찰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막 애들한테 막 나 진짜 키퍼 볼게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키퍼 보고 키퍼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룰을 좀 알겠는 거예요. 뭔가 옵사이드도 좀 알겠고 코너킥 좀 알겠고 이런 걸 좀 알겠는 거예요. 또 수비 보다가 또 뭔가 좀 중간에 좀 뛰고 싶은 거죠. 미드를 하다가. 나중에는 공격수 했거든요. 키퍼, 수비, 미들, 이제 공격수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한 2년 걸렸나? 전 진짜 노력했어요. 이제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제가 진짜 중학교 기억하면 뭔가 축구, 스타크래프트 이 기억밖에 없어요. 막 스타크래프트도 좀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친구들한테서. 근데 애들이 막 대회에도 저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애들이랑 친해지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저 딴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물론 저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운동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뭔가 운동 이런 게 진심이니까 나중에 좀 애들이 좀 인정해 준 느낌? 예. 성인이 되면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로 계속 알바를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주유소, 배달, 서빙, 과일 장사, 뭐 밥차, 뭐 알바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뭐 택배도 했고 상하차도 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는 이제 북성 한번 당하시고 구타라고 그러죠. 고문과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탈북 성공해서 중국에 왔을 때 아버지가 좀 치료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불법 체류자니까 병원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몸이 많이 예전 비해 많이 상하셨고 이제 한국 와서 이제 한 1년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죠. 한 10개월 사시고. 정확히 말하면 교통사고긴 한데 아버지가 그 전에도 사고 나기 전에도 뭐 평생 군인이었어가지고 막 물구나무 서서 막 점프할 정도로 신체가 엄청 건강하셨는데 북송 한번 당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마도 함몰 되시고 왼쪽 그때 막 그 내장도 다 다치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강인하던 아버지가 진짜 많이 약해지셨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여파로 올해 뭐 사신 거죠. 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몇십 군데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학점 높지 않고 스펙이 안 좋으니까 다 떨어져서 제가 처음 취업한 게 이제 강화문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 취업했죠. 전단지 돌리는 거 했었거든요. 부동산이나 아파트 가서 이제 명함꽂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함꽂이를 해가지고 그때 영업직을 했었죠.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만 뭐 탈북자 크리에이터 시도세고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가 뭐가 원조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원조는 좀 그렇고 1세대 탈북 크리에이터 1세대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랩을 좋아합니다. 또 미제 하면 또 랩이니까 제가 미제에 미쳐가지고 구글과 랩을 하고 있고 뭐 수입원이 뭐냐 하면 이제 라이더입니다. 쿠땡이랑 배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있고 강연 들어오면 뭐 종종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은 이제 북한 남자 탱고라고 어디 가서 이제 북한 남자 하고 이렇게 채널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목표 2025년 되니까 갑자기 오래되니까 뭔가 주변에서 친하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뭔가 2, 3년 전만 해도 우리 막연하게 목표가 뭐야 하면 결혼이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번듯한 가장이 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